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 시장입니다. 장중 4,622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우리 시장은 마감까지 만기일다운 변동성 보이며 정규장 마무리했는데요. 지수는 좋지만 이 형님들만 힘을 내주는 시장 속에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고민 깊으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내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일 시장을 이끌 주도주까지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경랑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 자체 좋기는 했는데 여전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요. 이 대형주들만 힘을 내주는 시장입니다.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내 계좌에 없다면 소외감 느끼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또 AS 맛집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힘차게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 이슈 스캐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랑 대표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퀄컴이 차세대 AP 칩 생산이 삼성전자에게 맡긴다는 소식, 오늘의 이슈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불과 한 작년 10월이었나 테슬라 거 만든다는 얘기 나오고 애플 거 만든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가다가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지금 안 받쳐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한 부분이었어요. 오늘이 만기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기관들은 계속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 개인들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수는 이제 만기일날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또 기관들은 반도체 전 품목을 다 매도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만기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래 싸움도 끝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빈집털이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내일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데 다만 아직 시장은 후유증이 남아있다 보니까 진통 이후에 다시 한번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같이 그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싸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시장은 또 빠르게 그것들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개인 투자가들도 새우등이 아니라 신나게 상승하는 그림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만기일은 끝났다. 단기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 봐야 할지 오늘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이경랑 대표님 나오는 시간 4시 되기도 전에 많은 분들께서 반버지 이러면서 댓글창에 굉장히 또 파이팅 외쳐주고 계세요. 시장의 주도주 반도체는 여전히 또 꺾이지 않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시장의 기대보다도 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더 확실히 다졌는데 오늘 한 줄 평과 함께 오늘 시장 이슈 또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 시간 이슈로 다뤘던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 오늘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협업 검토 소식이 전해졌죠. 자세한 내용 궁금한데요. 네. 이 정의선 회장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네. 종목들이 매일매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도 오늘도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엔비디아와의 이제 협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좀 더해졌고요. 엔비디아도 사실 올해 상반기 중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와 또 현대차와의 협업에 앞으로 좀 더 큰 시너지를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일찍이 엔비디아가 지금 SK하이닉스와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칩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 피지컬 AI 영역에서 삼성과도 기대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현대차와 삼성전자도 일찍이 이 피지컬 AI,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사업에서도 함께 힘을 좀 모으고 있다는 점도 좀 기대를 해보신다면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엔비디아 또 현대차 또 삼성전자 이와 같이 좀 이 3강에 대한 이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어렵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지수에 대한 분위기는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뉴스들은 다시 한번 또 시간차를 두고 호재가 또 시장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호재를 좀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상승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역 깐부회동에 이어 젠슨항과 정의선 회장의 2차 깐부회동. 이 세 기업 연대와 함께 국내에는 또 어떤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시장 한 줄 평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탄력 보여줬는지 리뷰와 함께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훈 대표님의 종목들 중간 점검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12월 22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제주반도체. 오늘도 탄력적인 흐름 이어가면서 78%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삼양 NC캠 61%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싶을 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 무거운 종목이 39% 가까운 상승률, DIT, DI, HPSP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 밖에 다양한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은데 이 6가지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죠. 네. 3분기 패밀리스 업체 중에서 3분기 실적이 가장 받쳐주는 기업이 제주반도체였어요. 근데 피지컬 AI든 온디바이스 AI든 아직까지 체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양 NC캠은 전공정 관련된 기업인데 전공정 쪽도 매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DIT, HPSP는 다 장비 업체예요. 하이닉스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장비 업체들로 매기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전공정으로 붙거나 장비 쪽으로 붙거나 아니면 다시 또 후공정으로 붙거나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자, 오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순환매의 구조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은 후공정 쪽에서 많이 잡아왔어요. 후공정이 다시 한번 만기일 이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쪽을 선택했으니까 관심 있게 또 봐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 안에서도 온도가 다른 시장입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다음으로 온기를 받아갈 쪽은 어디일지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2월 29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 아니고요. 11월 25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AB온 61%대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 루미르 60% 가까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텔리언테크, 서브T&D, ISC, 신라젠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일정에서 강한 흐름 보여준 종목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일단 제 포트에서는 색깔 자체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또 반도체도 빠지지 않고 로봇,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키워드도 강조드리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의 트렌드적인 유연한 대응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도요. 사실 저도 기대는 많이 못했지만은 우주항공 관련된 키워드가 급부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초기 때문에 올해 이 신사업에 대한 계획이 소개되는 과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누리호에 대한 발사 기대감에 대한 정부 뉴스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도 우주 산업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해서 달 탐사, 중국 주도로 해서 달 탐사, 또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달 탐사에 대한 계획을 가질 만큼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어져 오고 있지만은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통신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소개된 종목들 중에서는 루미르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소개할 때만 해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모여지는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연초에 우주에 대한 키워드가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입증해 주는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인텔리안테크, 뭐 그 밖에 세트렉 아이, 그리고 제가 항상 원탑으로 이야기 드리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이와 같은 종목들은 연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올해 중에 꾸준하게 관심권에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통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주목해볼 종목까지 찝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리뷰와 함께 전략 챙겨봤는데요. 저희 다 이 종목들 4시 방송, 네.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종목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탄력을 보여줬고 탄력 보여주다가 또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시간이 부족해서 다 전략 못 세워드리는 부분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환 대표님,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 어디서 더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아무래도 소부장이 못 가다 보니까. 그리고 스몰캡 뭐 코스닥은 안 좋고 코스피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상대적 박탈감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은 설명드릴 거예요. 오. 매일 오후 1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버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 내 계좌에 없어서 소외감 느끼고 계시다면 더 꼼꼼한 전략 무료로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유튜브 1시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더 꼼꼼한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네. 대표님은 오늘은 네. 준비 안 해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애프터마켓을 책임지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한국경제TV의 내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오늘은 휴방입니다. 맞아요. 별 달고 또 안 가실 수 없다고 해서 오늘은 없고 내일 5시 10분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내일 방송 때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댓글로 종목 상담 많이 벌써 올려주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 그리고 한 줄로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 내 종목 콘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전광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들이 힘을 내준 오늘이었죠. 반도체, 조선, 방산,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바이오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TFE, 동진세미캠, 이수페타시스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주성 엔지니어링, G2G 바이오, i3 시스템 가져와 주셨네요.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의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지금은 이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이 정말 피특이거든요. 네. 뭐 여러분들 장 끝나고 나서 수급 포착하면 좀 많이 수급 분석하면 느낄 수 있는데 일관성이 있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는 것들 위주로 선택했고요. 또 이제 기관과 외국인 동시로 또 사는 것들도 좀 선택했어요. 수급에서 한 방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위주로 선택했으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속적인 수급이 기대되는 종목들 잠시 후에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들어볼까요? 섹터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반도체, 또 바이오, 로봇에 대한 또 관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저희 시즌2 네. 시작하고 나서 내내 강조해 주셨던 섹터 3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반도체, 바이오, 로봇.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가 그렇게 돌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또 탑픽주로 선정을 해주셨을지. 탑픽주는 아닐 수도 있죠. 수급 레이더 포착된 종목들 안에 소개를 해주신 거죠. 네, 뭐 그렇죠? 제가 선호하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요? 네, 이제 이 안에서 종목을 이야기 드리지만은 또 제가 또 원하는 탑픽 종목도 또 함께 추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6종목 소개를 해드리지만 전략 꼼꼼히 듣다 보면은 한 종목씩 더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목 이름만 알아가지 마시고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두 분의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TFE예요. TFE. 저한테 뭐 차세대 그 HBF라고 해가지고 랜드를 쌓아가지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수혜주가 뭐예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HBM4 수혜주가 뭐죠?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또 이제 소캠 수혜주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키징이 다양해지면서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는데 바로 TFE는 이 모든 곳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TFE가 하는 것들 중에 뭐 메모리 테스트 보도, 소켓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로직 반도체 그리고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이죠. 그리고 기판 자체를 다 보드 자체를 테스팅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에요. 소켓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캠2까지 뭐 지금은 HBF까지 다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BM4에서는 로직을 붙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메모리랑 로직 반도체를 다 동사가 테스트할 수 있다 보니까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실적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4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주가는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매물대에서 계속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쉰 상황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지금 살짝 고개 들고 있죠.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오늘 같이 샀습니다. 둘이서 같은 행보를 보이는 종목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굉장히 주요한 자리에 있고 매물 소화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 TFE 지금부터 주목해보자. 이경래 대표님의 투자 포인트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두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두성 엔지니어링. 사실 저도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만큼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빠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반도체, 또 미세화, 그리고 이제 고단화 이와 같은 이제 HBM에 대한 더 추가적인 영역으로 확대된다면은 이 두성 엔지니어링이 세계 최초의 세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ALD 장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원자층 적층에 대한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 단어만 이야기 드리면 원자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층하는 것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미세화되고 더 이 고단화되는 이 칩에 대한 트렌드를 본다라면은 앞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개선이 빠르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점을 좀 잘 잡았고 최근에 와서는 큰 추세에서는 이제는 좀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년간의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충분히 오래 쉬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잡고 난 다음에 N자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기 급등세에 대한 차트 유형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N자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방에서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가격대를 오늘도 벗어나지 않으니까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돈반 매수세까지 들어와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선으로 했을 때는 33,000원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성도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부재한 시장 속에서도 동반 수급이 들어온 두성 엔지니어링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포인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동진세미캠이에요. 동진세미. 제가 이 종목을 그 시즌 2에도 넣는 줄 알았는데 편입한 줄 알았는데 네.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했구나 놀랬는데 동진세미캠은 국가대표 기업이죠. 포토레지스트 국내 1위 기업이에요. 뭐 일본 쪽에 뭐 호야나 뭐 이런 기업들, 뭐 글로벌 기업들과는 어느 정도 기재. EUV 쪽에서는 기술적 격차가 있지만 낸드 쪽에서는 또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낸드 포토레지스트는 KRF 포토레지스트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강액이에요. 반도체 설계할 때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그리고 KRF는 낸드, 이 시장 글로벌 1위고요. D램은 ARF라고 얘기하거든요. ARF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찍히고 있습니다. EUV 쪽에서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매출이 앞으로 많이 찍힐 거예요. 아무튼 이래저래 성장성이 있는 현재 구간에서 동사를 지금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낸드 가격이 치솟고 있다. 낸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KRF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낸드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진세미캠이 50% 이상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게 되면 단가가 그 마진율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래저래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수급이었어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기관이 반도체 다 내다 파는데 이거는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일단 요 수급은 좋다. 그래.
그 기관 분들이 다른 건 다 파는데 이거는 한다. 자, 지금 제 마음은 욕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어닝 미스였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이 이야기했죠. 3분기 어닝 미스는 4분기나 올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다. 네. 그러면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점프업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닝 미스 이거는 무조건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지금 요 그림 이후에 전 매물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껄끄러운 관계, 포토레지스트 수출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도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기반 분들의 매수세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동진세미캠, 지금 댓글에 아로하님께서 안 그래도 동진세미캠 종목 상담으로 올려주셨었거든요. 지금 네. 진입해도 될지. 근데 딱 이경 대표님이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으로 찌찌뽕. 네. 찌찌뽕. 찌찌뽕이요? 지금 약간 그런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접근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겠죠. 라고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동진세미캠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레이더 포착 네.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G2G 바이오고요. G2G 오늘 사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따금씩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꼭 바이오 종목이더라고요. 일단은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말 때 좋은 흐름 나와주었다가 최근 12월 달은 조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형성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요, 지금 지난해 연말 때까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으로 좀 가격 지지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지 라인 때는 6만 원 라인 때인데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하단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대는 앞으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약물을 취했을 때 또 몸속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매번 이 주사제라든지 약으로서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한 번의 투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효능이 유지되는 그런 기능을 이 기업이 같이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혈액 내로 이 약물을 투여했을 때 약물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플랫폼처럼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 개발을 지금 글로벌 제약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진출은 유럽 진출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개발이라든지 또 시장 진출에 대한 호재성 뉴스도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주가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동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사이 동안에는 외국인의 주도 매수였고요. 오늘은 기관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고 이와 같은 흐름으로 해서 장대 양봉이 연출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봉을 만들었던 위치가요. 직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추세에 대한 흐름들, 숄더 형태에 대한 차트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매물대에 갖다 붙이는 양봉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한 2~3%만 더 올라온다라면은 안정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단기적인 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선호했을 때는 하방에 대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75,000원 라인대가 지지된다라면은 단기 N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G2G 바이오 꼼꼼한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세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종목 상담 계속 올라와가지고 네. 요거 한번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요. 일일 이수예요. 종목 상담 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가져 나와야 되겠다. 네.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만기일이죠. 그렇죠. 만기일 날 가져 나왔어요. 요거 식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만기일 이후 그동안 꼬였던 수급이 금세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우리 기관 분들께서 무지막지하게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주포는 외국인들이었어요. 아무튼 이 종목을 가져오는 이유는 수급에 비밀이 파헤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가져왔고요. 이 수페타시스는 자타공인 최고의 MLB 기업이에요. 서버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여기서 쇼티지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 캐파를 계속 증가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 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경쟁 업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사피타시스가 글로벌 넘버원의 생산 캐파와 생산량 그리고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마진율이 더 치고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좀 새로운 또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가져왔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실적은 계속 좋은 기업입니다. 네. 뭐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년 실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매 분기마다. 자, 근데 주가는 많이 내려왔어요. 자, 많이 내려온 이유는 주포가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이 뭐 최근에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 쪽이 더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의 발단은 외인에서의 요구였어요. 윤활이었습니다. 요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포였던 외국인들의 물량을 줄였고 그 이후에 기관 쪽에서의 손절 물량 등등 뭐 다양한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상승 파동이었죠. 전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었던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다라는 것은 12만 원 아래거든요. 아, 요거는 조로의 매수 기회가 될 거라. 자, 여기서 슈팅 나오게 되면 물론 뭐 박스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하게 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자, 만기일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선택했어요. 네. 여러분들 뭐 빨간불 들어온 것만 나온다 이래가지고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가 대비해서는 빨간불이에요. 예, 수급 포착 됐으니까 가지고 네.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오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중에 저희 댓글 이렇게나 많이 반영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경일 대표님이. 그동안 저희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가운데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조금 아직 못 간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들도 소개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또 오늘 수급 레이더 포착된 종목 안에서 못 간 종목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이강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3 시스템입니다. i3 시스템.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과 같은 키워드가 부각이 되면서 센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또 움직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적외선 이 센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라이다 센서와 함께 결합돼서 이 진행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뭐 앞으로에 대한 AI 센서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방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센서도 함께 역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기업에 대한 잠깐 또 이 설명 내용 중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꾸준한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좀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장에서 진입하고 성장할 때까지 파트너십을 늘리는데 실적을 찾아보기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시장 초기 때부터 실적을 찍히면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늘리고 있다는 것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방산 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주력이 계속해서 좀 더 알려져서 고객사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보름 사이 동안에 거래량이 굉장히 집중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했을 때 이 거래량에 대한 유입들이 상당히 좀 기회가 돼서 오랜 시간 동안에 주춤했었던 주가에 대한 추세를 잘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차츰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중요한 가격선 돌파는요, 9만 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만 돌파한다면은 그 이상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 9만 원 돌파한다면은 단기 추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만 원 어떤 힘으로 돌파를 하는지 추세를 지켜보자. i3 시스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입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 무려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 못 해드릴 것 같지만 오늘 최대한 좀 빠르게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접수된 상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가지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고민들도 들어와 있네요. 지금 사실 한 칸에 세 종목이 들어온 이건 뭐죠? 칸들 그러니까요. 뭐 사실 하자는 거예요? 하나인데 세 개를 상담 신청하신 거죠? 행복한데요. 그러네요. 오늘은 사실상 12개의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우 대표님께 먼저 상담 요청드릴게요. 네. 어떤 상담 우선적으로 도와주실까요? 대한항공 볼까요? 대한- 이거 세 개짜리 해주세요. 아까 이거 세 개요? 못 찾던데. 예. 이경호 대표님이 하기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행복해도 됩니까? 예, 네, 예. 행복하게. 심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심택과 TLB와 해성 해성 DS. DS. 아. 네. 일단은 심택은요. 그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해요. 특히나 이제 어제 하락분이 굉장히 좀 아프게 떨어졌는데 심택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떨어졌다고 했을 때 크게 좌절할 종목도 아닙니다. 저는 뭐 어느 위치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가격대가 42,000원 라인대인데요. 만약에요, 시청자님들 어떤 위치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좋아요. 5만 원대, 5만 5천, 6만 원, 6만 5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기다리세요. 저는 반드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에 대한 확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택이라는 종목과 다른 이 반도체 기판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왔는데 특히나 이 심택을 좀 더 표현을 한다면은 제2의 이수페타시스, 오. 제2의 엔비디아, 깐부 엔비디아,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이경락 대표도 이제 자주 이야기해줬지만은 소캠 시장이 열린다라면은 굉장히 큰 시장의 역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 PCB 안에서도요, 이 칩 크기에 맞춰서 온디바이스 AI의 탁월한 또 기판의 시장 진입을 잘했어요. 그래서 좀 더 알아놓으신다라면은 정말 이번과 같이 조정받는다 오히려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동반해서 커질 수 있는 것이 해성 DS인데,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차량용 이 반도체 리드 플레임에 대한 공급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주가가 잘 견뎌섰던 박스권을 하단을 좀 위협하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위치긴 한데요. 일단은 비중 관리가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가격선일 45,000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보유 관점으로 좀 지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올라왔을 때는 저는 일단 자동차에 대한 관점이 올해 하반기 때까지 정말 기대는 됩니다만은 조금 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스권으로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T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세대 반도체 칩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으로 갔을 때 지금 최선단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이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LB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심택 못지않게 저는 얘도 당연히 어느 가격대에 있다 하더라도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의 하단 쪽에 위협된 위치긴 한데 사실 이런 자리에 내려오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걱정은 됩니다. 근데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도 강력하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심택, 해성 DS, TLB 우리 이광훈 대표님이 정말 랩하시면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 우리 이광훈 대표님 말 들으니까 안심이 된다라고 또 댓글 달고 계시고요. 해성 DS는 45,000원 라인 지지하는 이제 체크해보자. TLB 역시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또 해주신 만큼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세 가지 상담은 처음인데 해봤고요. 이경훈 대표님의 첫 번째 상담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보게 되면 다 기간 쪽에서 매도가 있었거든요. 네. 만기까지 아마 매도했는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빈지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도 기다려 보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HL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L만도는 제가 자동차 쪽에 한 종목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예, 바로 그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막 이런 거는 HL만도가 이제 로봇 테마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액추에이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있을까? HL만도는 딱 그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아다스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파워트레인,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도 동사가 다 만들고 또 파워트레인의 제동과 조향장치 다 HL만도가 만들기 때문에 글로벌 원탑의 조향 제동장치 기업으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질문의 내용이 지금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까요? 매수 기회 맞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 기회가 맞다. HL만도 앞으로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력 열려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두 번째 상담이 아니라 사실상 네 번째 상담이죠. 다음 상담 어떤 네. 종목 사실 저도 도와주실까요? 최근에 이 종목을 좀 들여보다 보지 않아서 좀 어려운데요. 네.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좋습니다. 반도체로 갈아탈까요? 라고 질문만 주신다면은 저는 반도체로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선택되고 있는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가 좀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분위기가요. 두 종목만 가겠습니까? 시간을 좀 둔다라면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부터 해서 코스닥 역시 증시 부양 정책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로 갈아탈까? 저는 좋다. 콜.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를 본다라면은 사실 대한항공은 최근에 저도 열어본 지는 오래됐지만은 또 다시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거처럼 이 유가 등락에 따라서 이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오너 경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때 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이슈, 이런 내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은 잡음이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한동안은 대한항공에 대한 접근은 저는 보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도 1년 전에 했던 이야기와 별반 다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격에 있을지는 모르시겠지만은 오랜 시간 갖고 계셨다라면은 손실이 크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손실폭이 적어도 15%에서 20% 정도의 안에 있다라면은 저는 교체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반도체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유니테스트 DI랑 맞아요. 양분하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생략할게요. 네. 그 DI가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버닝테스트 쪽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롱전기. 재룡전기. 네. 재롱전기는 다른 변압기와 다르게 주가 모멘텀이 좀 약해요. 이게 중소형 변압기라고 해가지고 그 멕시코 쪽에서도 이거 잘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우려감은 있었는데 실적은 계속 받쳐줍니다. 변압기는 계속 부족해질 거라고 봐요. 뭐 중소형 변압기든 클래식한 변압기든 이 전력난은 계속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적 대비해서 계속 저평가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흥국에서도 이 변압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 심화라는 논리를 가지고 누르는 세력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적이 깡패라. 분명히 실적은 내년도도 좋고 올해도 좋고 내년도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슈팅이 나오는데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무리 안 좋은 변압기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30%가 넘는다는 것은 경쟁구도 심한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4분기 시도 좋을 가능성이 높겠고, 근데 주가는 못 가요. 뭐 여러 가지 뭐 멕시코 애들도 잘 만든다, 누구도 잘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못 가는데 어차피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한번 올라올 겁니다. 손해 보고 팔지는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고 팔상화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온다, 4만 원 이상 정도 온다, 그럼 물량 줄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견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 4만 원 선 부근 진입하면 그때 비중 조절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재룡전기 상담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 다음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프트업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프트업 좋습니다. 어제 오랜만에요. 넥슨 게임즈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이제 이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 텐센트에 대한 K 게임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어제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에 대한 뭔가 그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아요. 한동안 게임에 대한 신작 게임에 대한 실패라든지 또 신작 게임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게임 IP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매출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여타 게임 회사들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게임주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투심이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프트업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본다면은 일단은 메인 게임인 뭐 니케라는 게임이 주인데 이것 이외에 신작 게임에 대한 공백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안에서의 텐센트에 대한 소식은 이번에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중국에서의 투자 유치도 이제 다양한 산업 쪽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중에 첫 번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장 어느 날짜에 좀 더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게임 회사들에 대한 신작 출시 일정, 사실 펄어비스에 대한 위치를 굉장히 큰 관심 갖고 있지만은 나머지 게임 종목들에 대한 신작이 사실은 아직은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유입되고 있는 거래량도 굉장히 좀 미흡해요. 보시게 되면은 하방에서 이제 뭔가 눈에 띄는 거래량도 없었고 사실 크게 급락한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거래량이 좀 유입되거나 혹은 변동성이 커질 때까지 한 번쯤 기다리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실적이 나아지는 상태에서 신작 게임에 대한 공백,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제가 맞춰가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정배열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지금은 역배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관점이 어렵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기도 사실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라. 안 된다. 일단은 신작 게임에 대한 내용과 한 번쯤은 위아래 변동이 크더라도 거래량 한번 터져야 돼요. 그래야지 손바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하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손실 난지 모르겠지만은 물타기는 아직 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때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신규 매수할 때도 추가 매수할 때도 아니다. 시프트업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습니다. 오늘 상담 저희 아까 오프닝 때 30개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하는 내내 계속해서 상담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님께서 댓글에 AS 맛집 종목쇼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AS 맛집으로 소문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상담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뿌듯하고 또 감사하고 다 못해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못다한 상담은 내일 낮 1시 이경래 대표님과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꼼꼼한 상담, 그리고 내일 5시 10분에 이광무 대표님과 꼼꼼한 상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저희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호시마님께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vs 방산조선바이오, 이 둘 중에 둘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한쪽으로 조금 쏠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의견을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쏠린다면은 어디로 갈지,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이경호 대표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단기 과열구간에 온 건 맞아요. 네, 근데 차라리 저는 중소형 반도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코스피 시장만 딱 양분해서 볼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장주가 대마불사 꺾이지 않고요. 지금 관점에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 쪽 보는 곳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반도체 소부장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광호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옆에 반도체라고 글자 적어줬으면은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이 제일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미뤄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네. 정부 이 증시 부양 정책. 그렇죠. 이게 발휘된다면은 가장 이제 성장성 높은 것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저도 반도체 소부장으로 한 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까지 묶여 있었더라면 고민도 안 하고 이쪽의 편을 들어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분 모두 공통된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 아직 못 간 소부장주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엔진,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가온칩스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하나엔진 선정해 주셨고요. 이강모 대표님은 가온칩스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하나엔진부터 4가지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오랜 침묵, 수주, 선반엔진, 실적이라는 키워드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이강무 대표가 네. 그 종합포착에 대한 주성엔지니어링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 포착에서. 나 가온칩스 해야지 해서 가온칩스 쓰고 있는데 가온칩스 두 개 다 해가지고 하나엔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엔진도 한번 믿어볼만 할 것 같아요. 하나엔진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작년 8월 이후에 조선주가 계속 옆으로 기면서 긴 행보를 보여줬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세로 넘어갈 때가 됐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엔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글로벌 선박 엔진 2위거든요. 어떤 독과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실적이야 뭐 이제 하나그룹이야 워낙 지금 좋으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상치도 참 좋습니다. 마진율도 이제 서서히 두 자릿수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수급이 참 너무나 좋았어요. 외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들이는 몇 안 되는 종목이었고요. 코스피에서. 네. 그래서 지금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같이 함께하는 움직임. 이거 일단은 좀 의미 있게 봤고요. 그리고 8월 달 이후에 작년 8월 이후에 계속 쉬었죠. 근데 오늘 최근에 모양 만들면서 살짝 들어오고 있는 거. 그리고 저번에 여기 거래량이 매집봉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2차 파동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들어온 의미 있는 수급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하나엔진 이경락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 만나봤습니다. 지금 댓글에 흑두냥님께서 두 분이 꼭 다른 종목을 픽하지 않아도 우리는 네. 좋다라고 한 종목 픽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말씀은 참 감사하지만 두 분이 또 방송 풍성하게 꾸리는 목표 방송에 같은 재미가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종목 좋아 네. 보인다라고 하면은 사실 나도 픽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이강모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 가온칩스에 대한 투자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올해가 와서 CES가 지나가고 네. 또 엔비디아 뉴스와 삼성전자 뉴스들이 지나오면서 지금 정말 이제 중요한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섹터가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기업이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일찍이 이 엔비디아 쪽에서 그로크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들이 급부상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 기업들이 원래 팹리스 위탁, 이게 파운드리 위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해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기업을 샀어? 그럼 우리나라에 맡겨놨던 그 기업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확정된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곧 사인이 나올 거라 봅니다. 퀄컴의 AP 칩을 이제 이 파운드리 한다. 그러면은 퀄컴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가 2나노급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에서 2나노 설계 가장 선단에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바로 가온칩스이거든요. 네. 장 초반에는 AD 테크놀로지가 움직임이 먼저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온칩스가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일단 이번에 상승뿐만 아니라 점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사업부가 커진다라는 거를 본다라면은 가온칩스뿐만 아니라 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모두 다 함께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2나노 경쟁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빠른 거는 TSMC 쪽이 많은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도 못지 않습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모바일 쪽에서 퀄컴에 대한 칩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온칩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 바닥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강한 장대 양봉 나왔지만은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오늘 상승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대신에 주가에 대한 위치를 접근했을 때는 전고점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가격 지지가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돌파해서 새로운 가격을 만들겠죠. 네. 그래서 6만 원 라인대에 대한 지지선 보면서 단기적인 접근, 중장기적으로 펜리스 종목은 꼭 잡아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 들어봤는데 앞서서 우리 이경래 대표님께서도 가온칩스 픽하려고 하셨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시간이 살짝 남아가지고 이경래 대표님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뭐가 될까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아무래도 설계 능력일 거예요. 디자인 하우스나 설계 쪽에서 국내가 취약한 부분, 그리고 현 정권도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온칩스나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AD 테크놀로지, 뭐 제주 반도체 등등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쪽 류의 종목은 우리가 AI 시장에서 한 번 더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대만도 한번 잡아야죠. TSMC 너무 오만해. 그거 한번 잡기 위해서는 이런 업체들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대외 환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올해 AI 특수로 이런 업체들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온칩스를 저도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빠르네요, 이강문 대표가.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선착순에서 밀리신 달리기는 빠르지만 약간 손가락은 네, 오늘만 선착순에서 밀리신 이경래 대표님의 픽 역시 가온칩스 좋게 보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 엔진 좋고 네, 지금 댓글이 두 분 네. 픽은 가온칩스군요라고 많이들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못다 해드린 전략 그리고 댓글에 고민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고민은 못 읽어드린 댓글도 많거든요. 이경래 대표님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무료로 또 전략 챙겨주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뭐 지금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그런 거 다 무의미해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어차피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아무튼 너무 자신감 잃지 마시고, 또 자존감까지 난 무너진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자신 있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은 유튜브 오후 1시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또 제가 이제 퀄컴 얘기 나올 거 이런 거 다 네. 예고했었거든요. 그거 다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 조만간에 뉴스 하나 뜰 거예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시장에 안 나온 뉴스까지 다 드리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시에도 얘기해 주시고 4시에도 고급 정보 많이 풀어주십니다. 내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래 대표님 썸네일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